매스 스토리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여행 길잡이 사영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연수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네. 일과 소수와 합성수. 합성수라는 개념으로 분류가 되고,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일이 아닌 자연수. 음, 줄여서 약수가 꼭 몇 개? 한 두 개, 개. 한 두 개. 인 음, 자연수. 일은 어머니, 생성원 자연수의 네. 독특한 지위를 준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 그런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수를 우리가 도대체 왜 공부하는가, 네. 소수를 알면 뭐에 써먹는가 네. 하는 이야기들을 궁금했습니다. 예,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몇 가지 새로운 용어들에 대한 약속들을 좀 하고 어우,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약속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수학의 처음은 대부분 다 약속들로 출발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음,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서부터 음, 용어라든지 음, 의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약속을 먼저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오해가 커지겠죠. 커질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음, 좀 지나고 나면 음, 우리가 갓난 아기 때 이제 엄마를 통해서 말 배우는 것처럼 네. 사실은 그 말뜻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네. 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음, 3이 몇 개 더해져 있으니까. 다섯 개. 그래서 이것을 3의 5배라고 부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곱셈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곱셈은 반복되는 덧셈의 중첩셈인데 음,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것도 음. 매번 이렇게 3을 반복적으로 곱해주는 게 어때요? 좀 쓰기 귀찮죠. 귀찮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음, 17세기, 음, 16세기에서 17세기 활동했던 음, 데카르트라는 음. 프랑스의 수학자, 이제 철학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3의 5제곱이라고 쓰자. 아, 드디어 많이 봤던 게 나오네요. 예.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거듭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아이고, 거듭 제곱. 음,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곱하는 건 제곱한다라고 표현하고, 네.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니까 거듭이라고 표현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숫자를 밑이라고 부릅시다. 음, 밑에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요 5라는 숫자를 지수라고 부릅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수요.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냥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되나요? 그렇죠. 위에 있는 숫자가 지수라고 지수다. 부르기로 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7의 음, 세제곱이다라고 써 있으면 이건 음. 어떤 뜻이다? 밑에 7이 있고 7이 몇 개 곱해져 있다? 3개. 예, 3개 곱해져 네. 있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럼 곱셈 자체가 어때요? 덧셈을 반복하는 걸 축약한 거잖아요. 네. 곱셈을 축약한 게 또 거듭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로 없이 이런 거듭제곱 표현하고 곱셈 표현하고 덧셈 표현이 같이 섞여 있다면 음. 당연히 얘를 높은 먼저 해야 것부터. 돼요. 얘는 2급 연산이라고 불러요. 3급 연산이라고 불러요. 읽으면서 배웠는데. 얘가 2급이었죠. 아, 그쵸. 곱셈. 곱셈이 2급 연산이었고 덧셈이 1급 연산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급수가 높은 연산을 먼저 처리하고 그 순차대로 연산을 처리해야지만 계산 결과가 우리가 알고 동일하게 있는 나온다. 음. 동일한 결과로서 나와요. 네. 올바른 결과로서 나오는 그쵸. 거죠. 동일한 게 아니라 올바른 예. 결과.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거듭 제곱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예. 자, 두 번째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음. 그 전까지는 숫자들만 가지고 놀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숫자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겁니다. 음. 그래서 데카르트는 숫자 대신에 문자를 쓰는 게 어때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 엘지브라, 알gebra. 우리의 말로는 대수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이 대자는요 대신할 대자를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무언가를 무언가. 다루는 학문이다. 아, 예. 네, 그때 이 숫자를 큰 대신하는 대자가 게 예, 아니었군요. 예. 이 숫자를 대신하는 게 바로 뭐 문자.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가지고 표현할 때 이제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쓰면 34라고 읽지 3 곱하기 4라고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 사이에는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 안 돼요. 음, 근데 음, 그냥 문자들끼리는 곱하는 거 그냥 이렇게 쓰자. 음, 왜냐하면 매번 곱셈 기호를 쓰기가 귀찮은 거죠.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문자 안에서는 네, 문자끼리 그 곱셈은 곱셈 기호를 쓰지 말자. 점은 뭐죠? 점은 치신 건가요? 없는 건가요? 가끔 어, 있는 데가 예, 있고 없는 데가 숫자 있는데. 사이에도 곱셈 기호를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수학자들 중에 일부가 3 곱하기 4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예, 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본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곱셈 기호를 쓸 수는 없고 쓰기 귀찮고 쓸 수는 그래서 없는 게 점으로 아니라 그냥 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고 음. 문자 사이엔 굳이 점을 찍을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a를 앞으로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그럼 곱셈이 그렇죠. 중간에 있는 거네요. 예. 근데 다른 의미로 보면 얘는 a 더하기 a랑도 어떤 거예요? 같은 건가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걸 반복해서 더하는 걸 곱셈이라고 쓰기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a의 2배. 근데 다만 곱셈 기호만 없어진 예, 거예요.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숫자하고 문자가 곱해질 때는 숫자를 좀 앞에 써주자. 그게 보기 편하니까. 예. 그래서 뭐 3x가 있었고 7x가 있었는데 더하면 얼마일까? 그러면 x가 3개 더해져 있는데 7개를 더 더한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x가 몇 개? 10개 더해져 있는 꼴이겠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문자 사이에서도 덧셈이라든지 뺄셈을 할 수가 있게 있는데 되네요. 그러려면 요 문자 부분의 모양이 다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 그때야만 이렇게 덧셈이 가능한 거고 3x에다가 4y를 더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더할 방법이 없는 거.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는 거예요. 3x 더하기 4인가 보다 하면 돼요. x가 3배 되어 있고 y가 4배 되어 있어. 그러니까 더 풀면 x가 3개 더해져 있는데 거기다 y 4개를 더 더했어. 그 결과가 뭔진 지금 모르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름도 붙여야 되니까 요렇게 문자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는 이런 놈들 지난번에 항이라는 개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네. 다루려고 하는 대상 하나. 네 개 하나. 예. 그랬을 때 이런 아이들을 동류 항이라고 부릅시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네. 동일한 종류의 항이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가지고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식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네모라는 자연수가 별이라는 자연수 곱하기 동그라미라는 자연수일 때 이제 이럴 필요가 없죠. A라는 자연수가 B라는 자연수와 C라는 자연수의 고백꼴로 표현되어졌을 때 이때 A를 B나 C의 뭐라고 하자? 배수라고 하자. 거꾸로 B나 C를 A의 약수라고 하자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굳이 쓸 이유가 없네요. 없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겠죠. A, B, C는 다 무슨 수일 때만 이야기하는 자연수 거예요. 수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문제 되어지는 맨 거예요. 마지막에 붙는 그렇죠. 거군요. 가로로. 예, A, B, C가 뭔지에 대해서 정체를 밝혀주지 않으면 그 어떤 논의도 진행해선 안 할 되는 수가 거예요. 없네요. 예. 그래서 문자식을 쓸 때 또 장점이 뭐냐면 3 더하기 4를 하든 4 더하기 3을 하든 어떻다. 같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예. 배웠었잖아요. 네. 근데 매번 숫자가 달라지는 걸 항상 다 표현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겠냐 하는 거죠. 이러지 말고 그냥 A, B가 자연수면 A 곱하기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어때? 같다는 사실은 같아.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모든 자연수를 대표해서 A, B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뿐이니까 A, B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이런 규칙이 성립해라고 한마디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법칙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법칙을 표현할 때 숫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뭘 이용하는 것이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일반적인 과정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 되게 궁금했던 지점이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죠? 왜 문자를 쓸까? 예. 더 이 편리하자고 문자는 쓰는 도대체 거예요. 뭐지?라고 무엇에 대한 문자일까? 맨날 이것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싫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데카르트라는 저 수학자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호들도 사라지게 되죠.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3에다 4를 더하면은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말로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사학적 대수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수사, 말로 표현한다, 언어로서 표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러한 놈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A 곱하기 B를 간단하게 AB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네. AB가 자연수일 때 AB는 BA랑 어떻다? 같다.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표현한 게 되는 거죠. 음. 이와 같이 기호로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나타내게 됐기 때문에 기호학적 기호학적 대수학이라고 새로운 대수학을 부르는 거예요. 음. 이거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4,5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전까지 인류는 전부 다 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해서 굉장히 긴 문장으로 얘네들을 다루다 보니까 나중엔 복잡해져요. 엄청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도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15세기 프랑스 파리에 파리 공업대학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파리 공업대학이라고 존재하는 대학교인데 파리 공업대학에 한 귀족이 편지를 보내요. 우리 아들놈이 수학 공부하고 싶대요. 입학을 허가해 주세요. 파리 대학 총장 각하. 그랬더니 파리 대학 총장이 이제 답장이 가는데 이때 당시에 귀족으로 태어났어야 돼요. 대학 가고 싶으면 그냥 편지 한 장 쓰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아 좋네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백은 그때도 필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파리 공업대학의 총장이 이제 귀족한테 보낸 답장이 뭐라고 되느냐면 아드님이 학문의 뜻을 두셨다는 참 경하드립니다. 파리 공업대학에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하시나 우리가 더하기나 빼기 같은 기본적인 수학이라면 파리 공업대학에서 충분히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곱하기나 나누기 같이 보다 고차원적인 수학 공부를 원하시면 프랑스 국내에는 이걸 가르칠 대학이 없으니 독일로 유학을 보내십시오. 이런 답장이 가는 것이 박물관에 있어요. 편지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한 3,400년 전만 해도 곱셈하고 나눗셈은 하늘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학문인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어렵죠. 그렇죠. 사실은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인류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온갖 응축된 노하우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단숨에 몇 년 안에 예.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돼 있으면 이건 A의 몇 제곱? 5제곱. 예,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그래서 때 이것을 미치라고 부르고 얘를 지수라고 부르자. 부른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땡땡땡땡 A 몇 개냐? n 개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쓰자? A의 n 제곱계라고 쓰자. 그래서 얘를 미치라고 부르고 얘를 n 지수라고 부르자. 아 예.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그 이전까지 썼던 숫자들만 가지고 했을 때 나타났던 굉장히 귀찮은 그다음에 보기 싫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조금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문자를 가지고 나타내는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를 어떤 데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해야 또 미뤄지나요? 왜냐하면 소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점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 기호를 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 좋다. 법칙을 표현할 수 있다. 굳이 숫자로 나타내면 구체적인 값들밖에 안 되지만 표현 자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진다. 그 다음에 사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을 만들고 풀어내는 데에도 굉장히 장점이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뭐 글자로 거죠. 다 표현하려면 꽤 큰 페이지를 차지하지만 기호로 표현하면 굉장히 짧게 그렇죠.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숫자로 쓰면 예를 들면 뭐 10자리 숫자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숫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난 A라고 할래 이래 버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표현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놈들끼리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버리고 마지막 최종 결과만 다시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역시 인간은 단순해지기 위해서 그럼요. 수학의 최고 미덕은요. 간단함이에요.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되도록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의 쉽게 결과들이죠. 이해가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단해지는 건 맞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